2026년 대한민국 군의 대학 위탁교육 제도가 정말 엄청나게 바뀝니다. 거의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처럼 그냥 장교들에게 학위 딸 기회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 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길어내는 그야말로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가 대체 무엇인지 그 속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군 위탁교육이 뭐랄까 장기 복무하는 군인들 고생했으니까 사기 진작도 시켜주고 직업 안정성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복지 혜택 같은 거였다면 2026년부터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바로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전력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치는 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도대체 무엇이 군으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제도를 이토록 극적으로 바꾸게 만든 걸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국가적인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정답이 국방혁신 4.0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국가 전략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군 내부의 변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의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혁신 4.0,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있는 병력 자원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수로 군대를 유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즉 질적 우위를 확보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 목표인 거죠. 그럼 군이 대체 어떤 전문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냐? 이 미래 기술 목록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냥 똑똑한 장교? 아니죠. AI 기반의 감시 레이더를 운영하고 네 발로 걷는 로봇으로 위험 지역을 수색하고 군사용어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VR 시뮬레이터로 전투기 조종 훈련을 설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군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다룰 두뇌를 찾기 위해 위탁교육 제도 전체를 뜯어고치고 있는 셈이죠. 군의 수요가 이렇게 바뀌니까 대학들의 역할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국방 인재를 걸러내는 아주 깐깐한 문지기가 된 셈입니다. 대학들 반응이 정말 빠릅니다. 보세요. 세종대학교의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나 한밭대학교의 우주국방 첨단 융합학과. 이름만 들어도 딱 군이 뭘 원하는지 감이 오죠? 이런 학과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학생을 확보하고 국책 연구과제도 딸 수 있어서 좋고, 군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셈이죠. 특히 세종대처럼 장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문제를 연구 주제로 가져오게 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최상위권 대학의 선발 과정은 이건 거의 가혹하다고 할 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옛날처럼 국방부 추천서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입학이 보장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탭스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 성적은 기본이고요. 정말 어려운 전공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그냥 인성 면접이 아니에요. 전공 지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해야 하는 심층 구술 면접이죠. 특히 공대의 경우는 기준에 미달하면 정원이 남아도라도 그냥 탈락시킬 만큼 민간 학생과 똑같거나 그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위탁교육에 지원하는 장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만의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자들은 아주 영리하지만 동시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학위 세탁이라는 겁니다. 학위 세탁. 이름이 좀 그렇죠? 말 그대로 학점을 깨끗하게 만드는 전략인데요.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학점이 좀 낮았던 지원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단기간에 아주 높은 평점에 새로운 학사 학위를 취득해서 편입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허용된 방법이긴 하지만 글쎄요, 순수하게 대학에서 학점을 관리해온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걸까요? 바로 이 경쟁률 차이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에 지원하더라도 1번 편입의 경쟁률은 무려 31대 1에 달합니다. 31명 중에 딱 1명 붙는 거죠. 하지만 군위탁 편입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률이 3대 1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차이예요, 10배. 이것만 봐도 군위탁이라는 경로가 얼마나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치열한 경쟁은 동시에 제도에 아주 거대한 허점을 드러냈고 결국 큰 사회적 스캔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의과대학 위탁교육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 충격적인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1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민 세금으로 의사가 된 장교들 중에서 정해진 의무 복무를 다 마친 뒤에도 군에 남는 비율입니다. 나머지 83%는 군을 떠나서 민간병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키워놨더니 정작 군 의료체계에 기여하는 인력은 10명 중 2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먹튀가 가능하냐? 바로 의무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유학하면 교육받은 기간의 2배를 더 복무해야 하는데요. 국내 대학은 심지어 그 어려운 의과대학을 다녀도 교육기간만큼, 즉 1배수만 추가로 복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대 본과 4년을 다녔다면 추가 의무 복무도 딱 4년뿐인 거예요. 이 기간마저 기존의 장기 복무 기간이나 수련 기간과 겹쳐서 계산하면 사실상 큰 부담 없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자마자 전역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군에 남을 인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신분 상승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 지적처럼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의사 면허를 따서 민간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일종의 탈출구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술에 정통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먼저 지원자분들께 드리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냥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라 군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AI, 로봇, 우주항공 분야에 자신의 미래를 맞추세요. 둘째, 공인 영어 성적이나 필기시험 점수처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숫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계획서를 쓸 때 제가 군에서 이런 문제를 겪어봤는데 이걸 공부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제안서처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더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대 위탁생의 의무 복무 기간, 해외 유학처럼 2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요. 학위 세탁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공 시험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교육을 마친 인력이 실제로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의 군 위탁교육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을 건 거대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 전략적 투자가 성공해서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멋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